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뇌 분야에 대해서 는 어떻게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노화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 원인을 기반으로 해서 해결 대책은 무엇인가,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뼈와 근육의 노화에 대해서 그리고 뼈와 근육이 노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늦출 수 있고 최대한으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일본의 후생청에서 1916년에 기초생활조사를 한 결과 기본 동작은 할 수 있지만은 약간의 그 보호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원인이, 그렇게 도와줘야 할 그 원인이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약 15% 정도의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가 잘 넘어지고 골절이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태의 고령자가 요양 보호를 필요로 한 상태로 진행되는 원인에서도 잘 넘어지고 골절이 되고 하는 10%를 차지하는 것이 일본 사회, 노인 사회의 아주 큰 문제로 항상 풀어야 할 과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대학의 노인병학과 그 스마토 교수가 세계인 전문가인데, 이 교수가 말하기를 고령자의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잘 넘어지고 또는 골절의 위험을 줄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고령자를 보호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성 근육 감소증, 이제 이것이 원인이다, 그것입니다. 노인성 근육 감소증과 병적으로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이 두 가지가 그 중요한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노인들이 기립성 저혈압증으로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딱 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건 기립성 저혈압은 바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내용과는 관계없이 제외되는 상황에 그런 정도의 소위 노인성 문제, 뼈와 근육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나이가 들면은 쉽게 잘 넘어지고 골절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은 이제 자연적인 노화와 질병으로 인한 노화가 가속화되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다 보면은 바로 질병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노인의 그 뼈와 근육의 문제로 이 잘 넘어지고 골절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병원의 그 배드를 보면은 배드 위에 바로 크게 써져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병원에 가 보셨을 때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낙상주의라는 말이 있죠. 낙상주의. 내려오면서 넘어지고 올라가면서 또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기 때문에 이 베트에서 생활하는 환자에게 낙상주의를 항상 조심하라. 낙상을 항상 조심하라.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생리적인 노화, 자연적인 노화입니다. 병적인 노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노화가 오는데 근육량과 근력이 줄어드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노인성 근육 감소증이라고 그럽니다. 근력량이 줄고 또는 근력이 줄어. 이 두 가지가 바로 줄어드는 현상이 노인성 근육 감소증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0대가 되면은 약 15% 정도의 근육 감소증, 그러니까 근육량과 근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대부터서 더 떨어지고 80대에 가서는 거의 40% 내지 50% 정도의 노인의 근육량과 근력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온다. 그러게 되면은 바로 걸음을 걷다가 중심을 못 잡고 잘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넘어지다 보면은 골절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뼈의 강도가 낮아지는 또 하나 원인의 골다공증에서도 또는 이런 원인이 온다. 그래서 근육량 감소증과 바로 뼈의 강도에서 나타나는 골다공증, 여기서 이제 주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육량과 근력이 줄어드는 것을 그러면 원인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걷다가 금방 이렇게 넘어져 버리고 쉽게 넘어지고 골절이 된 이유가 이제 뼈와 뼈의 골다공증과 근육량의 노인성 감증,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제 여기가 있습니다.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원인으로서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다. 지금 어렵게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말입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단백질의 합성되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는데 이 합성과 분해가 균형이 무너져. 그러니까 합성과 분해가 언밸런스 현상이 오게 되면은 바로 이런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요인이 된다. 그러는 여기서 이제 단백질의 합성이 왼쪽에 저울의 왼쪽 부위에 있는 이거의 합성이라고 봅시다. 그래 오른쪽에 부위에 있는 부분이 분해. 이렇게 균형이 잡혀졌을 경우에는 그럴 염려가 적다는 것입니다.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으니까 골절이 위험을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근섬유가 굵어지면 이제 균형이 잡히면은 이렇게 이것이 근섬유예요. 근섬유가 굵게 되고 이렇게 커져요. 그런데 저 옆에 오르게 있는 그림 반쪽을 보면은 근섬유가 이렇게 적어집니다. 적어지고 바로 근력이 이렇게 줄어지는 가운데 근섬유가 줄어져.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과 분해가 균형이 무너져. 이럴 때는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고, 이렇게 근육과 근육에서 다합성과 분해가 균형이 잡힐 때에는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노화에 의해서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바로 이런 균형만 잡히면은 바로 쉽게 넘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뼈도 골절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노인은 나이 들고 또는 호르몬의 저하로 뼈가 약해진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 몸의 노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활성산소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은 호르몬이 감소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우리 몸의 노화 현상이 와서 늙음을 가속화시킨다 하는 얘기를 누차에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인은 나이가 되는 이렇게 근육이 줄어지면서 근력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성호르몬이 저하되기 때문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지기 때문에 바로 뼈에 영향을 준다. 이게 뼈는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뼈의 강도가 떨어지는 그 하나의 원리라 할까, 메커니즘은 바로 이 뼈에는 세포가 두 가지가 있다. 잘 알아두세요. 파골세포, 뼈 세포를 파괴시키는 세포가 파골세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졸세포라고 합니다. 조골세포. 그러니까 파괴를 시키는 것은 파골세포고,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는 것은 조골세포입니다. 조골세포.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파골세포는 뼈 흡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뼈를 점점 흡수해버려. 그러니까 이 파골세포가 꼬리를 치고, 이 조골세는 바로 없어지게 그대로 놔두면 순간적으로 뼈는 아주 노화되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고 조골세포가 또 새로운 뼈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생긴 뼈가 그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뼈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계속 살아가는 과정에, 나이가 드는 과정에, 성장하는 과정에 바로 조골세포와 또 파골세포에 의해서 한 부분은 뼈가 흡수돼서 없어지고, 한 부분은 조골세포가 또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뼈가 항상 새로운 뼈가 교체가 되고 있는 진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조골세포가 자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더 뼈를 생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그렇게 강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것은 성호르몬이 작용을 한다 이것입니다. 성호르몬이 줄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줄어진 대로 그대로 놔둔다 하면은 이 파골세포가 더 꼬리를 치고 조골세포보다도 더 강하게 나가게 된다 하면은 뼈는 점점 더 골다공증 현상으로 와서 바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데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의 뼈가 정상적으로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노인들은 항상 자세가 흐트러지고 또 허리가 굽어지고 또 이 걸음걸이가 안정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잘 넘어지게 되고 또 여기 뼈를 다쳐서 골절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를 보면은 바로 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바로 균형을 이루면서 뼈가 정상적으로 새로운 뼈로 진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노화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문제입니다. 뼈를 흡수하는 뼈 형성을 앞질러서, 말하자면 흡수가 앞질러서, 그러니까 파골세포가
저골세포를 앞질러서 나가게 되면 뼈의 강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이에요. 자,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다공증이 이래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정리해 드리면 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파골세포, 뼈를 흡수하는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뼈를 새로 생성해내는 조골세포의 기능이 약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이 뼈의 강도가 낮아지는 조골세포로 되는 이건 골다공증이 이루어져 있는 현상이고, 이것은 정상적인 뼈가 진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상화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의 강도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이제 항상 내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어떻게 우리 몸에 많이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그때그때 제거할 수 있으면 좋고, 또 제거를 못하면 진행 과정에서 또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바로 그것과 겸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바로 뇌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 몸의 신체적인 기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했습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좀 녹화 과정에 잡음이 있어서 충분한 이해가 덜 되었으리로 믿어서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12년도에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뇌노화 과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가 아니라 2002년도죠. 2002년도에 그 타임지에서 보고된 10대 슈퍼푸드, 그걸 여러 볼 일이 아닙니다. 이 10대 슈퍼푸드는 우리 건강에 가장 문제가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체 호르몬을 많이 분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음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10대 푸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활성산소가 안 들어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활성산소 몇 가지 종류가 더 많이 들어있느냐, 열 몇 가지, 어떤 것은 20몇 가지 활성산소가 들어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우리 신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을 골라서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해 가지고 발표한 것이 10대 푸로 되어 있습니다. 제1번이 브로콜리라고 그랬습니다. 브로콜리. 그리고 두 번째는 귀리. 우리가 참 보통 사람은 잘 안 먹고 있습니다. 귀리. 또 블루베리. 세 번째가 블루베리. 네 번째가 녹차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녹차를 즐겨 마시면서 인간의 신체 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는 소위 좋아하는 차로 알려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물 식품으로서는 하나밖에 10대 푸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어입니다. 연어. 그
그다음 7번째는 아몬드, 8번째는 포도주, 9번째는 시금치, 그리고 10번째 토마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수의 식품으로 들깻잎과 바로 김을 뽑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내용이라고 그래서 장수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장수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식품이 들깻잎과 해안 지방에서는 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항산화 물질의 종류가 많은 숫자와 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자면은 이 뼈와 근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품들이 바로 이 항산화 물질을 제거했을 때 뼈가 제대로 발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브로콜리가 1번이냐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건 서양에서 들어온 채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이 브로콜리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선호하지 않은 식품이었습니다. 이 브로콜리는 바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냄새를 풍기는 이상한 물질을,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물질이죠. 그걸 이렇게 풍겨서 해충이 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거기서 품어내는 냄새에서 풍겨내는 그러한 물질이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유명한 이 브로콜리 속에 브로콜리 색이나 브로콜리 잎이나 줄기나 꽃에서 많이 생성되고 있는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 바로 이 설포라판이 어느 식품보다도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슈퍼푸드로 알려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웬만한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항증 효소가 들어있고, 크게 말하자면 또 다른 식품에 비해서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엄청나게 들어있고, 비타민 C만 했어도 몇 가지입니까? 근데 비타민만 했어도 몇 가지입니까? 그런데 그 비타민 C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비타민이 이 브로콜리에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브로콜리 속에는 없는데 브로콜리를 잎이나 줄기나 우리 꽃송이 요것을 먹었을 때, 또는 브로콜리 새싹을 먹었을 때 입에서 잘 씹어서 잘 소화를 시키면서 넘기면은 바로 우리 입에 들어가서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아까 내가 말했던 항염증, 항산화 물질, 그리고 항암 물질, 이 세 가지 이상 더 함유되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물질인데, 이 물질의 중요한 효소들이 바로 설포라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설포라판은 드디어 그것을 씹어서 먹은 뒤에 우리 몸속에서 설포라판이 생성된 것입니다. 이게 알고 먹은 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뇌뿐만이 아니라 근육, 뼈 모든 것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10대 푸드를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또 다른 10대 푸드가 아니라도 더 좋다고 인정하는 식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얘기했고, 내가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얘기한다면은 아몬드 무엇입니까? 견과류 속에 이 아몬드가 들어 있습니다. 아몬드가 하나가. 근데 아몬드대로 항산화 물질이 가장 여러 가지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제 하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선배가 뭡니까? 아몬드를 어느 몸장소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으라고 내놓길래 아주 그냥 이거 참 잘 먹는 것이다 하면서 즐겁게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드는 절대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아몬드 속에 아주 청산가리와 같은 성분을 지닌 나쁜 독소가 들어있는 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몬드에는 무기질이, 다양한 무기질의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양한 물질의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 들어있는 것이 바로 청산가리와 같은 성분을 가진 것이 아주 미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미세게 들어있어 그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바로 뱃속이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여섯 개 정도, 한 번 먹을 때 대여섯 개 정도로 다른 견과류와 섞어서 이렇게 견제하면서 먹는 것이 우리 몸에는 아주 좋은 독약도 약이 될 수가 있으니까 독약도 약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약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브로콜리 속에서 가장 이 설포라판이라는 그 효소가 많이 생겨나는 부분이 브로콜리 속의 잎입니다. 잎 다음으로 줄기입니다. 줄기 다음으로 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품으로 나온 것이 줄기 조금 붙어 있고 꽃만 붙어 있고 잎은 전부 우리 전라도 말로 철개 가지고 뜯어가고 없애버렸습니다. 브로콜리 속에서도 가장 설포라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잎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는 모든 우리 신체의 기능을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과 그리고 바로 뒤따르는 것이 운동 규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경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면 어느 부위고 바로 치유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 뼈의 근육과 뼈의 강도를 위해서 우리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 또는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